파리올리 감독이 수년 동안 3번이나 영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놓쳤던 선수가 마침내 오늘 새벽 FC 포르투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열정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팀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의 FC 포르투 이적 오피셜 소식, 그리고 이 이적이 정확히 얼마나 대단한 스텝업인지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적료 85억 원, 3년 계약, 챔피언스 리그 무대까지 숫자만 봐도 심장이 뛰는데 끝까지 보시면 황인범 선수가 포르투에서 주전을 잡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가능성까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황인범 선수의 커리어를 돌아보면 이 선수만큼 독특한 경로로 유럽을 정복해온 한국 선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으면서도 매번 한 단계씩 확실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여정을 처음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대전 시티즌에서 출발해 2019년 북미 MLS의 밴쿠버 화이트캡스로 첫 해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굳이 북미냐고 의아해했지만 황인범 선수는 그 무대에서 꾸준한 활약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활약이 유럽의 문을 두드리는 발판이 됐습니다. 2020년에는 러시아 프리미어 리그의 루빈 카잔으로 이적하며 드디어 유럽 무대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러시아 리그가 비록 5대 리그는 아니지만 유럽 축구의 강도와 템포를 처음으로 몸으로 체감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인범 선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여름 그리스 슈퍼리그의 최강 클럽 올림피아코스로 이적하며 또 한 단계를 밟았습니다. 올림피아코스는 그리스 내에서 독보적인 명문으로 유럽 대회에도 꾸준히 참가하는 팀입니다. 황인범 선수는 이곳에서도 핵심 자원으로 자리를 잡으며 다음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이적에서 황인범 선수의 커리어가 진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2023년 여름 세르비아 슈퍼리가의 명문 츠르베나 즈베즈다, 우리에게는 레드스타 버그라드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팀으로 이적한 황인범 선수는 그곳에서 핵심 미드필더로 완벽하게 자리를 굳혔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골까지 터뜨리는 믿기 어려운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도 그 골 기억나시죠? 세계 최정상급 팀을 상대로 당당하게 골망을 흔들었던 그 순간 황인범이라는 이름이 유럽 전체에 각인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여름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의 명문 페예노르트로 이적하며 커리어 최고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했지만 황인범 선수는 첫 시즌인 2024에서 25시즌의 페예노르트에서조차 주전으로 자리를 꿰차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축구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어진 2025에서 26 시즌에는 크고 작은 부상이 겹치면서 절반가량의 경기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커리어에 처음으로 작은 흠집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됐습니다. 이 부상이 황인범 선수의 상승세에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황인범 선수는 가장 큰 무대에서 가장 강렬한 방식으로 자신이 건재함을 증명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체코전에 한 골 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대표팀 승리를 이끈 겁니다. 부상으로 흔들렸던 포미 월드컵이라는 가장 큰 무대에서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이 활약이 유럽 클럽들의 눈길을 다시 강하게 끌어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됐고, 포르투갈의 명문 FC 포르투가 직접 오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새벽 FC 포르투 공식 발표가 떴습니다. 이적 조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페예노르트로부터 선수 등록권 및 경제권 100%를 완전 이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고정 이적료 450만 유로, 조건부 옵션 최대 50만 유로를 더해 총액 최대 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85억 원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이며 1년 연장 옵션도 포함됐습니다. 연대 기여금은 페예노르트가 부담하고 FC 포르투는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FC 포르투가 정확히 어떤 클럽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FC 포르투는 벤피카, 스포르팅 CP와 함께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의 3대 명문으로 꼽히는 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팀이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는 팀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지난 시즌에도 포르투갈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UEFA 리그 랭킹 기준으로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는 6위입니다. 소위 말하는 5대 리그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가장 수준 높은 리그라는 뜻입니다. 두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FC 포르투는 상당한 빅클럽입니다. 황인범 선수가 뛰었던 페예노르트도 분명 네덜란드의 명문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에레디비지는 UEFA 랭킹에서 포르투갈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페예노르트 역시 네덜란드 안에서 PSV, 에인트호번, AFC, 아약스에 밀리는 3인자 느낌이 있는 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FC 포르투는 페예노르트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팀이고, 이번 이적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명확하고 확실한 스텝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FC 포르투는 그만큼 보유 선수 퀄리티도 압도적입니다. 중원만 살펴봐도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알란 바렐라가 있고, OGCD와 PSV 안트베르펀 등 황인범 선수보다 더 좋은 팀에서 주전으로 뛰었던 파블로 로사리오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생 덴마크의 초신성
일명 빅토르 프로골트는 평가액만 무려 5천만 유로에 달하며 아스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등 최정상급 빅클럽들이 눈독을 들이는 선수입니다. 여기에 LAC 임대에서 복귀한 캐나다 국가대표 스테판 유스타키오, 스페인 라리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다 사우디 리그를 거친 가브리 베이가, 그리고 현재 포르투갈 최고의 재능으로 손꼽히는 호드리고 모라까지 있습니다. 페예노르트 시절 경쟁 상대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의 중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황인범 선수가 지난 시즌의 기량 그대로라면 지금 당장 포르투의 주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적의 가장 현실적인 도전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포르투의 파리올리 감독은 기본적으로 3미드필더 구성을 즐기는 감독입니다. 중원을 두툼하게 가져가는 스타일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미드필더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중원 자원에 대한 수요 자체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프로골트, 베이가, 모라 같은 선수들은 끊임없이 빅클럽의 오퍼를 받고 있어 언제든 전력 이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챔피언스 리그까지 병행하면 경기 수도 크게 늘어나는 만큼 로테이션 자원으로 출전하더라도 황인범 선수가 충분한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번 기회를 잡으면 황인범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적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구단 픽이 아니라 감독 픽입니다. 축구에서 감독이 직접 원해서 데려온 선수와 구단 프런트가 데이터로 뽑은 선수는 팀 내 위상 자체가 다릅니다. 감독이 직접 원한 선수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기회를 먼저 받고 신뢰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파리올리 감독은 황인범 선수를 무려 수년 전부터 직접 원해왔습니다. 처음 영입 시도는 알라니아 스포르 시절이던 2020년 혹은 202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황인범 선수는 올림피아코스를 선택했습니다. 파리올리 감독이 니스로 이적한 뒤에도 다시 손을 내밀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아약스 감독 시절에도 황인범 선수를 원했지만 이번에는 페예노르트가 먼저 채갔습니다. 3번이나 놓쳤던 선수를 FC 포르투 감독이 된 지금 마침내 데려온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영입이 아닌 이유입니다. 황인범 선수도 입단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파리올리 감독이 자신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한국에서도 FC 포르투가 얼마나 큰 클럽인지 모두가 알기 때문에 망설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감독과 구단 회장과 화상 통화를 했는데 정말 좋은 대화였다고 했고 감독이 왜 자신을 원하는지 직접 설명해줬다고 밝혔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파리올리 감독이 2020년이나 2021년 알라니아 스포르 시절부터 자신을 원했다고 말했고 이제 드디어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습니다. 감독을 매우 존경하며 매일 함께 훈련하고 경기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신은 항상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선수라고 아무리 피곤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매 훈련과 경기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노력하며 그렇게 해야 팬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FC 포르투 같은 클럽과 계약하면 압박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곳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팀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 팬들에게는 가능한 빨리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싶다고 경기장에서 매 순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팬들이 자신의 축구를 보게 된다면 분명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황인범 선수의 이번 포르투 이적이 그의 축구 인생에서 사실상 최고의 무대로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경쟁은 페예노르트 시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부상 이후 완전한 컨디션을 되찾는 것도 과제입니다. 하지만 수년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직접 원했던 감독 밑에서 챔피언스 리그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황인범 선수가 보란듯이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장면, 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전에서 시작해 밴쿠버, 카잔, 아테네, 버그라드, 로테르담을 거쳐 이제 포르투까지 황인범 선수의 커리어는 단 한 번도 쉬운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했고 항상 증명해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저 축구 열정은 믿습니다. 여러분은 황인범 선수가 FC 포르투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로테이션으로 시작해서 결국 주전을 꿰찰 것 같다는 분, 아니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축구 열정을 계속 달리게 하는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월드컵에서 황인범과 함께 대표팀을 빛낸 또 다른 유럽파 선수의 이적 행보를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축구 열정이었습니다.